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트럼프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중요했는데, 뭐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.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그 정도 재료로 지나갔고, 그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좀 지탱해주는, 뭐 관련주 일부가 좀 상승한다든가, 이런 반응이 나왔죠.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 변수보다 조금 더 크게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했습니다. 근데 매도 규모가 지난 주말 대비 좀 줄어들어서 외국인들 혹시 본격적으로 매도로 전환되는 건가 이런 우려를 좀 완화시켜줬고요. 뭐 조선주, 게임주, 방산 관련주, 건설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종목수를 좀 늘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우선 시장에서 반응했던 재료는 트럼프가 어쨌든 뭐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주말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,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이제 분석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, 뭐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강세, 또 위안화 약세 요인이 된다. 그리고 이제 금리를 좀 자극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.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많았어요. 뭐 법인세 인하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가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 원래 궤도로 돌아갈 거다.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보는 쪽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미룰 가능성도 있지 않나?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거는 큰 변수라기보다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금리는 작동이 될 거니까 시장은 트럼프 변수는 잠깐이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져서 증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.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. 섞여 있긴 한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모아서 보면 트럼프 변수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, 그러니까 큰 줄거리로는 기존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지탱시켜 줄 것 같다. 뭐 이런 분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는 시각도 일본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그런 표현 나오더라고요.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할 때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돼서 뭐 증시가 하락할 거네 만에 이렇게 됐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이후에 계속 증시는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트럼프가 중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극적으로 큰 상처를 피했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트럼프 재임 기간에 주식시장이 강했다라는 점,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은 다 올랐거든요. 4년 중에 3년을.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볼 때, 뭐, 막연하게 어떤 트럼프에 대해서 좀 큰 변수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런 인식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좀 특징적인 뉴스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피격에 대한 뉴스들이 많았는데,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달러,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, 뭐 금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 외환 시장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.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고민을 좀 할 거다.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. 근데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또 되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뭐 연준이 그렇다고 압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지도 몰라. 하여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그렇다고 된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뉴스는 또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좀 많이 올라갔는데 6월에 이제 주 수출이 많이 증가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.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는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.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좀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증시에 반영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그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거다. 그러니까 K컬처에 대한 어떤 그 주목도 이게 높아져서 2030년까지 1,430억 달러로 2배 정도 증가될 거다.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. 뭐 엔터 산업이라든가 먹거리 산업. 그래서 여기 뭐 차트로는 식품회사 차트를 그려서 넣어놨던데, 그래서 뭐 이런 뉴스도 외신에서는 있었습니다. 근데 뭐 우리 증시에서는 이거에 주목을 하진 않았는데, 어쨌든 블룸버그에 장중해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
큰 폭으로 올라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던 거를 상당 부분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, 그다음에 방산주가 오늘 또 올라갔죠. 그러니까 방산주 아무래도 트럼프, 그다음에 또 수주 이런 이슈가 겹치면서 방산주가 또 강세를 보였고, 그다음에 건설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서 이제 건설주가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이제 게임주는 뭐 두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아요. 하나는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게임주 자체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고, 또 하나는 이제 코인 관련된 그 종목들이 강하게 나올 때 게임주의 주목도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이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쇠됐던 건설이라든가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온 것도 좀 특징이었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를 보였는데, 지난주에 비해서는 매도가 좀 줄어들었죠.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걸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늘리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 매도 비중의 평균을 보면 한 23% 정도 왔다 갔다인데, 매도 비중 오늘 22.4%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날이 아니었고 매수가 많이 줄었어요.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비중이 한 26% 왔다 갔다인데 21%였거든요. 그리고 오늘 수량은 또 순매수였으니까 그냥 대형주 일부만 팔았고,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소극적으로 하면서 그냥 지켜봤다. 그러니까 관망했다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팔았다라는 느낌보다 관망.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하이닉스 사고, 삼성전자 팔고, 그다음에 방산주, 뭐 건설주, 그러니까 이런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기관은 오늘 전체 순매수가 1240억인데 삼성전자 3500억이었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고, 순매수 2위 종목이 300억이잖아요. 296억이니까.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외에는 그렇게 의미 있게 매수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나마 업종으로 보면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, 그리고 아랫단에 건설주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업종별 매매가 특징적인 건 없었어요. 순매수 1, 2, 3, 4, 5위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 같은 업종으로 확 묶을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었거든요. 예, 그리고 이제 매도 쪽에 또 매수한 업종이 매도 쪽에 또 포진해 있고,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종목 내에서 골라 담는, 예,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,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에코프로가 순매수 1위긴 한데, 뭐 매도 쪽에도 또 2차전지 있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BM을 담았다라는 점은 일단 2차전지 쪽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좀 주요 매수 종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. 뭐 위메이드, 넥슨, 뭐, 하여튼 몇몇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게임주를 좀 사들인 게 좀 특징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좀 요약을 이후 해보면, 트럼프 사건 나오고 나서 미증시 첫 번째로 반응하는 날이 되거든요. 그래서 미증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, 뭐 예를 들면, 지수는 괜찮은데,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다,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. 그래서 트럼프 사건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볼 필요가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가 크게 작동할 거냐, 아니면 트럼프 변수가 더 크게 작동할 거냐, 이거 이제 관련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트럼프 변수보다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반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.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했는데 오늘 매도 규모가 줄어들어서, 또 오늘 뭐 일본 증시가 안 돌아간 게 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정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어떤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, 오늘 뭐 상승한 종목은 뭐 나름대로 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올라간다, 뭐 특징적인 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근데 좀 시장을 보면 큰 줄거리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동안 앞에 제가 쭉 뭐 금리 문제, 트럼프 문제 말씀드렸으니까, 반대되는 것도 균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, 오늘 톱니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, 증시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. 2, 3주장의 근거는 뭐냐면, 이제 밀레니엄 세대, 그러니까 2000년대 출생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6.5세인데, 이 사람들이 소비력이 극대화되는 게 보통 30대, 40대, 50대까지가 소비력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소비가 활발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향후의 증시가 되게 크게 올라갈 것 같다. 자기는 이 황금 세대들 인구 비중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소비력이 막강하게 올라갈 때니까.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걸 AI로 극복할 거라 기업들의 AI 투자를 많이 할 거다. 그래서 기술주들 강세가 이어질 거다.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있어요. 예,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기업들의 가치가 너무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고, 정치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 좀 있는데,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
세부적인 거 가지고 증시가 쉽게 안 빠진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주장도 있어서 뭐 각자 이제 좀 둘 다 좀 섞어서 균형에 맞춰서 좀 살펴보면서 어떤 뉴스가 더 우세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건 제가 또 방송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